이 미친 노인네야. 네가 아직도 교장이냐? 사사건건 참견이야 참견이. 아이 짜증나.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경험을 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지금 뭐라고 했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68세 박순덕입니다. 저는 40년간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명문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시작해 교장까지 지낸 교육자였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은 저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을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현,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지역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지연이는 대구에서 유명한 대형 영재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어요. 특히 손자 민준이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정말 영특한 아이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저는 이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만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손자. 교육 문제로 시작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며느리 지연이와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연이는 예의도 바르고 똑똑했거든요. 영재학원 부원장이라는 직책답게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민준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연이는 민준이를 소위 영재로 키우겠다며 온갖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바이올린 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 하루 스케줄이 어른 못지않게 빡빡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이에게는 충분한 놀이 시간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 8살 아이가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학원을 돌아다니는 게 정상일 리 없잖아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봐온 제가 보기에도 민준이의 눈빛에서 아이다운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연이에게 말씀드렸어요. 지연아, 민준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학원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지연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에서 뒤처져요. 저는 4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놀면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 너무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면.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지연이가 저희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에요. 교육 트렌드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때부터 저와 지연이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학원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이 이마에 열도 조금 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학원 좀 쉬게 하자. 그런데 지연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수학 특강이 있는 날이에요. 이걸 놓치면 진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진도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지.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뒤처지지는 않아. 그러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요즘 아이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하루만 빠져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억지로 공부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야.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몰라요. 지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머니 같은 교육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그 순간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수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교육은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 달라요. 저는 아들의 말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민준이 컨디션은 잘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그날도 민준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달래서 물어보니 수학학원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민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먹울먹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8살 아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지연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학원을 좀 줄여주면 안 될까? 지연이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수성구에서 민준이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뒤처져요. 그래도 아이 정신 건강이 우선이어야지. 제가 말하자 지연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이요?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가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 네, 그것도 기본이에요. 특강이나 캠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500만 원도 넘어가요. 지연이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써요. 우리는 오히려 적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살 아이 한 명의 사교육비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다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지연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연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교직원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저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40년간 쌓아온 교육계 인맥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교직원연금
수령 확인차 들렀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직원분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혹시 따님이 대신 연금을 찾아가신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님이요. 저희 딸은 캐나다에 사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며느리분이신가요? 박순덕 선생님 가족분이라고 하시면서 위임장 들고 오셔서 연금을 찾아가셨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얼마나요? 지난달부터 매달 한 번씩. 총 3번 정도 오셨어요. 한 번에 700만 원씩.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100만 원. 제가 40년간 모은 교직원연금이 제 허락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위임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직원분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제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인감이 들어있던 서랍장에 누군가 손댄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서랍 맨 아래쪽에서 제가 본 적 없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교직원연금 7천만 원, 민준이 영재교육 전용 계좌라고 지연이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천만 원이라니 제 평생 연금을 모두 민준이 사교육비로 쓸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지연이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메모지를 내밀자 지연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연금을 가져갔어? 죄송해요. 하지만 민준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빌리려고 2,100만 원을 내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갚을 생각이었어?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우체국에 가서 이 일을 바로 잡아. 그러나 지연이의 대답은 예상외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결국 다 민준이를 위한 거잖아요. 민준이는 어머니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게 내 돈을 훔쳤을 이유가 되니?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지연이가 사과하고 곧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연이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지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시어머니는 단순해서 금방 넘어갈 거야.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다 우리한테 올 돈인데 뭐가 문제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 먹은 고지식한 노인네가 뭘 알겠어. 평생 초등학교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우리 민준이 서울대 보낼 거니까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하지. 시어머니 연금으로도 부족하면 집도 담보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내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 걱정 마. 민수 오빠는 내 편이야. 시어머니가 뭘 해봐야 소용없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엄마 연금을 지연이가 가져간 거 알고 있었니?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실망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엄마, 요즘 민준이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잠깐만 빌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갚을 거고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면 지연이 남편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연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가족끼리 허락을 받고 해야지.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민준이를 위해서였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고 8살 아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써야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구식 교육으론 안 돼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식 교육이라고? 네, 맞아요. 어머니는 평생 초등학교에만 계셔서 실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저는 40년간의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아직도 교장질이야. 며느리는 내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교장질이라니, 40년간 제가 바쳐온 교육자로서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퇴직하신 지 3년이나 되셨고, 더 이상 교장 선생님도 아니니까. 저희들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민수가 저를 말렸습니다. 지연이가 말이 좀 거칠었지만, 너도 나가. 저는 분노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아본 적 없던 모욕을 며느리에게서 받았고, 심지어 제 친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인과 함께 간 카페에서 며느리가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꼰대야. 평생 초등학교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카페에서 들려오는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금 제대로 쓸 줄도 몰라? 우리가 아이 교육비로 좀 빌려 쓴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더라고. 제가 연금을 쓸 줄도 모른다고. 제 돈을 제가 아껴 쓰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교장 출신이라면서 명문대 출신이신가? 동료가 묻자 지연이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육대 출신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전문대 수준이죠. 그것도 70년대에 나오신 거라 지금 교육 트렌드는 하나도 몰라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육대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그래도 40년간 경력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노하우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서 아이들 창의성 죽이는 교육밖에 몰라요.
요즘 영재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치매 올 텐데 그때까지 돈 관리 맡겨두면 위험하죠. 미리미리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겠죠. 치매라니 제가 아직 68살인데 집도 나중에 우리 이름으로 바꿔야죠. 시어머니가 뭘 잘못하실지 모르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교육계 인맥을 동원하기로 한 거예요. 먼저 제 후배로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일하는 김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미야, 오랜만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미야, 혹시 대구에 있는 대형 영재학원들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어딘지 알아?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로 현재 수성구청에서 교육과장으로 일하는 박영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수야, 나야 순덕이. 오, 순덕아, 오랜만이야. 영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곧 더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교육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학원 일로 어디 전화하셨어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학원 원장님이 교육청에서 문에 전화가 왔다고 하시던데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내가 왜? 어머니, 제발 저희 직장 일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니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 돈 관리도 이상하고 없던 일을 있었다고 우기고. 지연이가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제 돈을 훔쳐놓고서는 오히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니요.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요즘 확실히 예전과 다르긴 해요. 갑자기 의심도 많아지고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에게 세뇌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무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시고 의심도 많아지시고. 지연이가 마치 저를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무능력자 판정을 받게 하고, 그러면 재산 관리권을 아들 부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너희들이 정말 후회할 일이 시작될 거야. 지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40년간 문제아들을 다룰 때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를요. 40년간의 교육자 인생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쁜 아이들은 혼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40년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입었던 그 검은색 정장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입었던 건 퇴임식 때였는데, 그날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리며 저를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점심 전에 돌아오셔서 같이 병원. 병원은 안 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건강검진 받는 게 좋으실 텐데. 지연이가 다시 말하려 할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성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덕 교장 선생님 댁 맞으시죠? 저희는 대구교육청 감사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제 뒤에서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혹시 며느리분이 이지연 씨가 맞으신가요? 현재 드림명재학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네, 맞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공문을 꺼냈습니다. 드림명재학원에 대한 전면 감사 실시 통보서입니다. 지연이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감사라니요. 왜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무자격자 강의, 과대 광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비 횡령 의혹 등등.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에 제보한 내용들이 벌써 접수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지연 부원장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네, 감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떠난 후 지연이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내가 뭘? 저는 태연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죠. 증거라도 있니? 그때 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후배 정미가 왔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미야. 들어와. 정미는 명성구청 교육과에서 보낸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조사해봤는데 드림명재학원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단 무자격 강사 채용이 확인됐고 허위 광고도 몇 건 적발됐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건 정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학부모들 교육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해요. 지연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학원 운영 정지 3개월이고 이지연 부원장은 직위 해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미가 떠난 후 지연이가 저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심하다고 내 교직원 연금 2,100만 원 훔쳐 쓴 건 안심해. 그건 제가 갚을게요. 언제, 어떻게? 며느리가 할 말이 없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건 안심해.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기 영수가 구청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순덕아, 내 며느리 일 조사해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 영수가 가져온 자료에는 지연이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교육비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게 총 5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무자격 강사들한테 허위 스펙 만들어줘서 학부모들 속인 것도 확인됐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가관인데, 민준이 영재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야. 뭐라고요? 민준이 IQ가 평범한 수준인데, 지연이가 검사 기관에 돈 주고 영재 판정 받게 한 거야. 그래서 비싼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거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영수야, 이 자료들 경찰에 넘길 수 있어. 당연하지. 이미 수사 의뢰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인가요? 내 아내한테 직접 물어봐. 민수가 지연이를 불러서 따지자 지연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 민준이 IQ 조작까지 했다고. 우리 아들을 이용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민준이한테 자신감을 주려고. 자신감, 거짓말로? 그 순간 민수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연이 편만 들어서. 일어나.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조심해. 일주일 후 며느리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드림영재학원은 운영정지 6개월을 받았고 며느리는 원장으로부터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더욱이 학부모들 교육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제대로 된 아동발달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민준이는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건강한 아이입니다. 영재는 아니지만 충분히 밝고 창의적이에요. 전문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가 있어요. 당분간은 충분히 쉬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모든 학원을 끊었습니다. 대신 책 읽기와 자연 체험, 그리고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학원 안 가도 돼요? 민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신 할머니랑 책도 읽고 공원도 가자. 와, 좋아요. 민준이의 눈에 다시 아이다운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교육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됐어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어느 영재학원도 어느 교육 관련 업체도 지연이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연금 2,100만 원 당장 갚고 이 집에서 나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결국 민수와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민준이와 함께 저희 집에 남았어요.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40년간 쌓아온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벗어난 민준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내일도 같이 놀기로 했어요. 아이에게는 이런 순수한 기쁨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민준이의 교육을 제 방식대로 시작했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자연을 관찰하며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게 했어요. 40년간의 교육 경험으로 민준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준이의 성적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민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었어요. 한편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교직원 연금도 며느리로부터 모두 돌려받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 않을 거라는 다짐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자로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준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엄마는 당분간 못 올 것 같다. 그럼 할머니가 계속 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억지로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민준이는 정말 행복해합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책을 읽으며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성적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아이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 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교육은 점수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족의 평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